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정규석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자세는 이게 맨 마지막 장이죠. 네. 답을 먼저 보여드렸네요. 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진 않죠. 그리고 어떤 확고한 정답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이런 이야기는 좀 하자, 우리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기후위기가 맞아? 앞서서 한재각, 김윤영, 김정열 세 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기후위기 맞죠? 예, 기후위기 맞습니다. 2018년 그 카인즈라는 게 있죠. 카인즈 그 언론, 중앙 언론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이 3개년을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18년도까지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 사설에서도 별로 없었는데 19년부터 기후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언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20년은 더더욱 그랬고요. 영국에서는 유빙에 떠돌아다니는 북극곰을 애처로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젠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폭염, 동토의 해빙 이런 전에 없던 자연의 요동들을 경험해서 멸종조항이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도 퍼져서 멸종조항 서울, 멸종조항 한국, 강한 액션들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더 높이고자 활동한 활동가들이 있어요. 각국 정부들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나라 국회도 작년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기후위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할게요. 앞서서 다 이야기를 하셨던 거니까요. 폭염, 태풍, 해결책은 있어? 사실 이 포럼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질문을 미리 이제 나눴어요.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망할 거야. 우린 망할 거야. 정말 그럴까? 그 길로 가고 있잖아. 이게 이제 저렇게 가면 망하겠죠. 돌려 세우면 그나마 안 망할 수도 있어. 안 망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우리의 변곡점이 당장 눈앞에 만들어내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니면 망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나가서. 야, 그러게.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작년에 2월 달에 시베리아의 폭염이죠. 예. 산업벌 온실가스 배출 비중 한재학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장을 탈하자. 탈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완화, 적응, 고전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NPO가 뭘까요? 제가 녹색연합은 시민 환경단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NGO라고 불리는데 NPO 정리를 서울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NPO 지원센터의 비전이랍니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 그렇다면 NPO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겠네요. 미션,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를 기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NPO는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 같아요. 예. 비영리기구,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준공공 및 민간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체. 그렇답니다. 예. NPO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NPO와 NGO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예. NPO가 좀 더 광의의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흔히 쓰고 있는 NGO가 조금 협의의 개념이라더군요. 예. 공부했어요, 이번 참에. 예. 이게 보통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예. 기존 체제 유지라고 봅시다. 저쪽 오른쪽 끝을 우리가 봤을 땐 왼쪽 끝이죠. 오른쪽 끝이 이제 새로운 체제로 변화. 그러면 NPO, NGO, 시민사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에 치우쳐진 이야기를 해야겠죠. 최근에 아까 앞선 발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탄소 중립 관련 기본법, 원래는 이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처음에 들어왔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 법이 실제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할지에 대한 미션도 명확하지 않아. 사회 체계를, 시스템을 좀 바꿔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담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법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기구가 있죠. 청년 기후행동이라는 것도 있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라는 전통적인 환경단체 네트워크도 있어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좀 폭넓은 조금은 느슨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연명을 해요. 야, 헌법소원의 이제 주체들로.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환경단체 안에서요. 야, 없는 것보단 낫지 않아? 그럼요.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실효적이지 않잖아요. 효과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법과 제도를 바라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법률은 제목만 좀 그렇고 효과적이지 않은 법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헌법소원인데 거기에 주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위치해야 할 NGO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그 법을 바꿔 폐기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 라고 강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젖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함정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현실 안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 안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이거라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시민사회가 누구? NPO가, NGO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가장 강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조금 오른쪽으로 당길 수 있죠. 예. NGO의 역할, NPO 역할, 시민사회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획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나마 그래야지만 산업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체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장애물 대안 그 앞에서 주저하면 견인을 못해요. 정부 정책을 선도하지 못하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기후위기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들을 기후위기 운동판에선 종종 합니다. 코로나 같은 인수권통 감염성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블라블라블라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대답일까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은 기후위기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아까 김인영 활동가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주거권의 위기, 그럼 가난이 문제야? 집이 문제야? 하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급한 위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인류가 직면한 환경에 관련된 위기 중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도 있어요. 물론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기후위기는 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2000년부터 매년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 지구상 전체 생물종 중 10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이게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위험 요인을 저렇게 분석해요. 압도적인 이유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와 그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 두 번째 식물 채집과 사냥. 저건 뭐 원시 시대의 수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식을 위한 곡물 생산, 커피,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기존에 있었던 토지 이용 방식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 요인이라고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종의 위기 중에 기후변화도 분명히 들어가긴 하는데 산림이 파괴되고 서식지가 망가지고 그래서 동식물들이 쫓겨나는 이 상황, 그게 바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등등의 공통점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처음 시작이 박쥐인 거예요. 박쥐. 박쥐가 살던 곳이 좁아져서, 왜냐하면 박쥐가 살던 곳에 인간이 침범해서 인간의 가축하고 만나서 그런 전염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파리협약 이런 거 하죠. 교토의정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010년도에 정한 아이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20개의 목표를 정했어요. 2050년쯤 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심각한 멸종위기, 절멸 위기에 처하는데 그걸 좀 막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건 지켜보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숲을 포함한 자연 서식지 손실 비율 절반 이상 저감, 육상 보호지역을 17% 이상, 해상 보호지역을 10%, 훼손된 보호지역을 어느 정도 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20개 목표. 유엔이 작년 9월에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10년 동안 아이치 목표를 달성했느냐? 제대로 달성된 게 없다. 아이치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결론이에요.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수는 33%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에서는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을 때 당시처럼 그 이후엔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대멸종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겠다. 이대로 가면. 자, 이쯤 되면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사실 같지 않아요? 우린 망했어. 우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기후위기 이야기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두 개가 같이 있지만 자칫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 저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인데 저렇대요. 속력은 빠르기, 속도는 방향까지 같이 있답니다. 우리는 속도를 내야 해. 속도를 내야죠. 속도를 내서 기획이 반대로 가야 해. 그래야 합니다. 근데 자칫 속력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탈성장으로 가야 되는 얘기, 아까 이야기했던 모두 발언, 모두 강연 이런 건 다 전제 동의를 하고 전제로 깔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방향이 없어지면 환경 수용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원인자 부담. 경상북도 영양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양군. 첩첩산중인 곳인데 인구가 16,000명 정도 돼요. 그거보다 인구가 더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군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는 섬이니까 내륙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경북 영양. 근데 거기에 16,000명 살고 있는 그 조그만한 마을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풍력 발전의 15%가 돌아갑니다. 발전량으로는 221메가와트 정도 돼요. 더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16,000명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생일 겁니다. 예. 서울에도 지면 좀 안 돼요? 서울에 건물에 펑펑 남잖아요. 태양광 할 수 있는 곳도 펑펑 있는데 잘 안 하죠. 아파트에 예전에는 뭐 서울시 지원받아서 조그만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현관을 해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한대요. 그런 아파트 있대요. 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관악산에 풍력발전기 꼽아야죠. 예. 경북 영암만 그렇게 할 거라면, 할 게 아니라면. 예. 청계산에도 꼽아야죠. 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예. 풍각을 해쳐. 소음이 들려. 빗공해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속력 없이. 그러니까 속력만 중시하는 거죠. 방향 없이. 예. 속도가 아닌 속력만 중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수용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원인자 부담. 예. 시민사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시민과 함께 항구적 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선도,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아까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속력 말고 속도를 중시해야 된다. 기존에 억압해왔던 방식으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 방식으로 가면 우리는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거야. 훨씬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거야 라는 거예요. 사회자께서 그 질문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혹사시킨 대가로 우리는 멸망의 전조에 들어섰어요. 악화일로에 들어섰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인간의 편리 대신 불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탈성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